고3 아들과 대화를 하려면 숨부터 고르게 됩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야 잔소리처럼 안 들릴까? 혹시 또 말하다가 분위기가 싸늘해지면 어쩌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마음이 무거워지는 건 저만 그런 걸까요? 아니요. 많은 부모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와의 대화가 부드러워지고 마음의 문이 조금 더 열릴 수 있는 딱 세 가지 말습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다친 자에게는 말보다 침묵이 깊이 닿는다.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인데 아이와의 대화는 점점 조심스러워집니다. 분명 사랑으로 시작한 말인데 왜 때로는 서로의 마음을 멀어지게 할까요? 그 이유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3은 인생에서 가장 예민한 시기입니다. 미래에 대한 압박, 친구 관계,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 여기에 부모의 기대와 걱정까지 더해지면 아이의 마음은 더 예민해집니다. 부모는 걱정을 전하고 싶은데 아이는 간섭과 불신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대화가 부드러워질까요? 많은 부모가 대화를 시작할 때 이렇게 묻습니다. 공부는 잘 되고 있니?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무심한 질문 같지만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울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이 질문은 마치 숨겨진 시험지 앞에 앉은 기분일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번 대답이 부모의 표정을 바꿀 수도 있겠구나 하는 부담이 생기는 거죠. 특히 고3처럼 민감한 시기에는 부모의 한마디가 하루의 기분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잘 되고 있니? 라는 물음 뒤에는 아이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안부가 아닙니다. 결과와 성적에 대한 묵직한 관심이라는 걸 아이도 압니다. 그냥 응 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죠. 대신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오늘 하루 어땠어? 점심 뭐 먹었어? 학교 끝나고 바로 왔어? 이런 질문들은 아이의 마음을 점검하는 게 아니라 그저 열어두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굳게 잠긴 문 앞에 노크하는 것처럼요. 처음에는 대답이 짧을 수 있습니다. 그냥 뭐. 하지만 중요한 건 대답의 길이가 아니라 대화의 문을 열었느냐입니다. 부모가 먼저 긴장을 풀고 아이의 말을 조용히 들어주는 시간이 쌓이면 아이는 부모를 신문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편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 과정은 생각보다 시간이 걸립니다. 마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일과 같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꽃이 피지 않듯 몇 번의 대화로 갑자기 마음이 열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질문, 그리고 그 질문 뒤에 이어지는 진심 어린 경청은 차곡차곡 아이 마음속 신뢰 통장에 쌓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나옵니다. 먼저 들으라. 그리고 필요한 말만 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말을 아끼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의 자리를 비우고 상대의 이야기를 채울 공간을 만들라는 뜻입니다. 아이와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말보다 아이의 말이 먼저 채워지면 그 다음에 건네는 부모의 말은 훨씬 더 부드럽게 닿습니다. 경청은 귀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것, 눈을 맞추는 것, 중간에 끼어들지 않는 것. 이 모두가 나는 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오늘 수학 시간에 좀 힘들었어라고 말했을 때, 왜? 어디서 틀렸는데? 대신, 그랬구나.
어떤 점이 힘들었어? 라고 되물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물으면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검사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 한다는 걸 느낍니다. 시니어 부모로서 우리가 아이와 대화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건 세대 차이입니다. 우리가 10대였을 땐 부모의 말이 절대적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아이들은 부모의 권위보다 대화 속 존중을 더 먼저 느낍니다. 그 존중이 경청에서 나옵니다. 경청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한마디만 해도 바로 해결책과 조언을 꺼내고 싶어지니까요. 하지만 참아야 합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올라와도 그 말을 잠시 내려놓고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듣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한 번은 어떤 부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제 얘기를 다 들어준 날이 있었어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아마 아이도 똑같이 느끼지 않았을까요? 이게 바로 경청의 힘입니다. 듣는 사람도, 듣게 되는 사람도 서로의 마음이 편해집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이렇게 하면 대화가 길어질까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아이 스스로 부모에게 먼저 말을 꺼내는 날이 옵니다. 엄마,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어. 아빠, 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날이 오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경청이 단순한 대화 기술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먼저 들어주는 시간이 쌓이면 아이는 부모를 신문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편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대화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 단계는 아이가 꺼낸 이야기의 평가보다 공감을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경청이 대화의 문을 열어주었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 문을 닫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가 마음을 열었을 때 그 문을 닫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감입니다. 많은 부모가 아이의 이야기를 들은 직후 본능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건 잘한 거야. 그건 틀렸지. 내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 이 말들은 모두 판단의 언어입니다. 부모는 판사가 아닙니다. 부모로서 올바른 길을 안내해주고 싶어서 하는 말이지만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들립니다. 내 생각보다 내 판단이 맞아. 내 경험보다 내 기준이 더 중요해. 결국 대화의 흐름이 끊기고 방금 열었던 마음의 문이 다시 닫히게 됩니다. 공감은 다릅니다. 공감은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그렇게 느낀 이유를 함께 바라봅니다. 아이가 말합니다. 오늘 모의고사 망쳤어. 평가하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공부하라고 했잖아. 다음엔 정신 차려야지. 공감하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속상하겠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정말 힘들지. 두 방식의 차이는 단순히 어휘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부처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먼저 보고 그 마음을 내 마음에 비추어라. 이게 바로 공감의 본질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내 마음에 비추어 보는 것. 그 순간 우리는 평가자에서 이해자로 변합니다. 공감은 아이의 마음에 안전지대를 만듭니다. 이 안전지대 안에서는 아이가 실패담도, 실수도, 부끄러운 생각도 꺼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는 누군가 자신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한 어머니가
이런 경험을 나눴습니다. 아들이 친구와 크게 다투고 와서 울먹이며 얘기를 꺼냈는데 예전 같았으면 내가 잘못한 건 없니? 부터 물었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냥 많이 속상했겠다 하고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들은 평소보다 훨씬 길게 세세하게 이야기를 털어놓더랍니다. 공감은 단순한 동의가 아닙니다. 아이가 한 행동을 모두 찬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감은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느꼈구나 하고 감정을 먼저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조언을 하더라도 공감이 선행된 조언은 훨씬 더 부드럽게 받아들여집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시험 전날 늦게까지 휴대폰을 하다 잤다고 합시다. 부모의 첫 반응이 그러니까 성적이 떨어지는 거야라면 아이는 즉시 방어 태세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그날 많이 피곤했나 보네. 그래도 내일 시험 준비하는데 좀 힘들지 않았어? 이 한 마디 안에는 내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 있다는 신호가 들어 있습니다. 그 신호를 받은 아이는 부모의 다음 말을 공격이 아니라 조언으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시니어 부모가 공감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세대가 공감보다 가르침을 먼저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어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 당연한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대의 아이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듣기보다 존중을 먼저 원합니다. 공감은 그 존중을 보여주는 가장 간단하고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화한 말은 마음의 꽃을 피운다. 공감의 말은 아이 마음의 꽃을 피웁니다. 그 꽃은 신뢰이고 그 신뢰 위에서만 진짜 대화가 자랍니다. 경청이 대화의 문을 열었다면 공감은 그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안에서 마음이 머물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다음 단계인 마무리의 긍정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경청이 대화의 문을 열고 공감이 그 안을 따뜻하게 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긍정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좋았던 대화가 기분 좋게 끝날 수도 혹은 조금 찜찜하게 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난 뒤 상대방은 전체 내용보다 마지막 순간을 더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끝맺는 방식이 다음 대화를 부드럽게 이어줄 수도 아예 닫아버릴 수도 있는 거죠. 아이가 대화를 마칠 때 마지막으로 잔소리나 비난을 듣는다면 그 대화 전체가 불편했던 경험으로 남습니다. 반대로 마지막이 따뜻한 한마디라면 그 순간이 좋은 기억이 되어 다음 대화의 문을 더 쉽게 열어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들 오늘 모의고사 수학은 좀 잘 본 것 같아. 부모 그래? 그런데 영어는 공부 좀 해야겠다. 지난번에도 이렇게 끝나면 아이는 마지막 말만 마음에 남깁니다. 아, 부모님은 내가 잘한 건 관심 없구나. 부족한 점만 보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 다음엔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아들 오늘 모의고사 수학은 좀 잘 본 것 같아. 부모 그래? 노력한 게 보람이 있었구나. 수고했어. 이 경우 아이는 인정받았다는 감정을 마지막에 느끼게 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얘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화한 말은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 그 씨앗은 때가 되면 기쁨의 열매를 맺는다. 마지막 긍정의 한마디는
그날의 대화를 좋은 씨앗으로 남겨줍니다. 성과를 인정하고 노력을 감사하며 미래에 대한 믿음을 전하세요. 그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을 길고 따뜻하게 지켜줍니다. 그리고 부모인 당신의 마음에도 조용한 평화를 남겨줄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 걸 엄마가 알아. 내가 이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너라면 해낼 수 있어. 우리 세대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칭찬보다 지적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아이들은 잘한 부분을 인정받을 때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합니다. 아이의 부족함은 시간이 지나도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나를 믿어준다는 감각은 어릴 때부터 꾸준히 심어줘야 합니다. 대화를 마무리하는 긍정의 한마디는 마치 문에 거는 작은 방울과 같습니다. 방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그 맑은 소리가 마음에 울려 퍼집니다. 아이는 다음에 또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다시 대화의 문을 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부드러운 말로 길러진다. 거친 말은 마음을 닫게 한다. 마무리의 긍정은 부드러운 말의 완성입니다. 그것은 하루를 정리하는 평온한 명상처럼 부모와 자녀 모두의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대화를 시작할 땐 먼저 들어주고, 그 다음엔 마음을 이해해주고, 마지막엔 긍정의 한마디로 마무리하세요. 그렇게 쌓인 하루하루가 당신과 자녀의 관계를 평생의 보물로 바꿔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녀와의 관계를 바꾸는 딱 세 가지 말습관입니다. 첫째, 질문보다 경청 먼저. 둘째, 평가보다 공감 먼저. 셋째, 마무리는 긍정으로. 말은 관계를 살리는 열쇠입니다. 하루에 단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당신과 자녀의 관계를 바꾸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하시겠어요? 변화를 만드는 건 오늘의 당신입니다.